자,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학을 담당한 강사 김석원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 제 142쪽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표적인 11강 대표적인 인수감염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 문제풀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42쪽을 보시면 자 11번 해가지고 구제역이 나와 있죠. 자, 이 원인체는 구제역의 특징은 요거 하나 밑줄을 쳐주십시오. 제1종 법정 감염병으로서 바이러스 감염병이죠. 자, 바이러스에 의한 것.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병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요거의 특징입니다. 보통 이런 특징 같은 경우가 나오면서 문제가 어떤 대표적인 인수감염병이냐, 경구감염병이냐 이런 걸 물어보죠. 시험 문제에서. 그 다음 니은에도 나와 있죠. 돼지, 양, 말 등 우제류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제류가 뭡니까, 여러분? 자,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말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이죠. 그런 대표적인 게 돼지, 양, 말. 여기서. 자, 그래서 우제류의 급성 열성 전염병이다 해가지고 우제류의 급성 열성 전염병. 요것들은 아셔야 됩니다. 자, 간단한 특징. 잠복기 및 증상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3일에서 6일 정도 잠복기가 있고 증상 같은 경우는 수포가 형성됩니다. 주로. 그 다음에 사람의 경우는 발열, 구토. 연하골라는 뭔지 알죠? 자, 음식물이 식도로 내려갈 때 멈추거나 이제 막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내 건조, 두통, 전신 쇠약 등이 있다. 예방법은 특히 감염동물의 소각, 감염동물, 그러니까 말굽이 두 개로 갈라진 이 동물들, 돼지, 양, 말 등을 어떻게 합니까? 자, 소각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의 유행지, 출입금지, 소독 철저, 젖이나 식육 등의 살균을 철저히 한다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보충 설명으로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해서 나와 있죠. 표가 나와 있는데 반드시 이 표 같은 경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공통 감염병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죠. 자, 그래서 우선 탄저, 파상열, 야토병, 결핵, 돈단독증, 그 다음 큐어, 리스테리아증, 렙토스피라증, 광우병.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걸 비교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간단한 개요가 있는데 감염원이 있고 거기서 이제 증상하고 예방법 요걸 갖다가 체크를 반드시 해주십시오. 그래서 증상과 예방법을 알아가지고 대표적으로 이게 탄저병에 의한 병이냐, 파상열에 의한 거냐, 야토병에 의한 거냐 고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반드시 이 표 부분은 마지막 정리할 때 몇 번 여러 번 보시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143쪽에 문제풀이를 들어가겠습니다. 핵심 문제풀이죠. 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143쪽에 1번. 자, 디프테리아와 성홍열의 주된 경염, 그러니까 주된 전염 경로는 무엇인가 나와 있죠. 그래서 보통 성홍열과 디프테리아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경구감염이고 그 다음에 비말감염. 비말이 뭡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환자나 이런 보균자의 자, 침, 분비물 같은 경우가 공기 중에 자, 튀어나오면서 감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기를 매개체로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로 이 디프테리아 성홍열은 여기 표에도 나와 있듯이 자, 어린이에게서 주로 많이 발병하고 그 다음에 우유를 매개로도 전염한다 해가지고 여러분 가장 여기에 이제 맞는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구와 비말 감염이다 했는데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공통 주된 전염 경로는 경구와 비말 감염.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2번 봅시다. 법정 감염병 제1군에 해당되는 거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해당되는 질병은 무엇인가 했는데 파라티푸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핵이나 한센병 이런 것들은 제3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타 감염병에 해당하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세 번째 갑시다. 다음 주 간염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했는데 여러분 봅시다. 자, 간염은 첫 번째 이제 유행성 간염이 있죠. 그 다음 A열. 유행성 간염 A 해가지고 자, 만성화. 그 다음에 항체로서는 감마글로빈을 우리가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혈청형 감염이 있습니다. B형과 C형인데 이것도 만성화. 항체는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1의 경우 같은 경우 1번 봅시다. A형 간염은 간경변이고 간암으로 진행되기 시작한다. 요건 이제 C형에 대한 간염이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주로 B형이 아닌 A형. 간염 A형, 그 다음에 E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3은
3번을 보시면 답이 3번이죠. C형 간염은 백신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 했는데, 자, 우선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백신으로 예방이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3번도 틀렸죠. 그러니까 백신으로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4번을 봅시다. E형 간염은 급성 간염으로 인도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4번 봅시다, 요즘. 자, 콜레라 잘 나오죠,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다음 중 콜레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있는데, 자, 1번 동남아시아 등에서 전염된다. 그렇죠, 주로. 그 다음에 따뜻한 지역에서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사균 백신, 죽은 백신을 우리가 접종시켜야 됩니다. 생균 백신을 접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음료수 식품 어패류에 오염되어 경구 전염을 한다. 맞죠? 그 다음 3번 육류의 생식을 금한다 했는데, 우리가 보통 콜레라 같은 경우는 어패류에 존재하죠. 그래서 어패류 생식을 금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고, 4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체크를 하십시오. 2번도 중요하니까 2번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44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5번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동물에게는 유산,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열병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보통 이제 파상열이라고 하죠. 파상열 같은 경우는 보통 우유의 완전 살균 여부가 지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수 공통 감염병 중 이것은 반드시 이제 우유와 관련된 감염병으로서 대표적으로 결핵, 휴열, 브루셀라, 파상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6번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은 파라티푸스 세균의 형은 무엇인가 했죠? 살모넬라. 그래서 보통 살모넬라 파라티피 해가지고 B.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7번 봅시다. 다음 중 장티푸스와 관련이 있는 세균은 뭐죠? 살모넬라 TP 해가지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8번 봅시다, 여러분. 8번은 뭡니까? 다음 중 바이러스에 의한 경구 감염병이 아닌 것은 했죠. 뭐 바이러스하고 우리가 세균성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은 주로 급성, 유행성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셨을 때는 보통 1번 전염성, 그 다음에 2번 급성, 그 다음에 3번 유행성 들어간 것들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이고, 4번의 성홍열 같은 경우가 세균에 의한 감염병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도 체크하십시오. 자, 그 다음 9번 봅시다, 여러분. 다음 중 경구 감염병의 예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여러분 모기 구제는 이게 경구로 감염되는 게 아니죠. 경피, 피부로 감염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기에 의한 것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모기에 의한 구제는 경피 감염의 예방법에 속하는 것이죠. 그 다음 145쪽 가겠습니다, 여러분. 10번 감염병 종류 중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세균성 바이러스, 바이러스성 감염병, 그 다음 기타 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균성은 뭐가 있습니까? 뭐 여기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이질, 세균성 이질이 있고 아메바성 이질인데 세균성 이질이죠. 그 다음 대표적으로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그 다음 바이러스성은 우리가 소아마비죠. 그 다음에 전염성 설사증, 이즈미열, 유행성 간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자, 10번의 답은 보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광우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광우병은 보통 변형프리온이죠. 그래서 변형프리온 단백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 봅시다. 1번 변형프리온이 많이 들어있는 부위는 주로 뇌, 두개골, 눈, 편도, 혀, 척수, 회장 등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인간 광우병은 감염 경로에 따라 짧게는 7, 8년, 길게는 30에서 50년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기, 물, 피부 접촉, 타액만으로는 감염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2번을 봅시다. 광우병 감염소의 척수 부위를 먹어도 광우병에 걸릴 위험성은 없다. 아니죠. 요것 자체는 아직까지 뭐 검증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로 이런 프리온 변형 단백질이 뇌 두개골, 그 다음에 척수 이런 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봅시다. 디프테리아와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했죠. 자, 우리가 디프테리아에 대해서도 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2번 같은 경우, 3번 같은 경우, 4번 같은 경우가 주로 맞는 것이고, 자, 여기서 디프테리아 같은 경우는 그람 음성균이 아니라 양성균에 의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이제 비말 감염이죠. 그래서 답은 1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봅시다. 시아노시스 해가지고 청색증 현상과 관계가 되는 경구 감염병은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콜레라 파트는 굉장히 잘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콜레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6쪽을 보시면은 14번 문제죠. 이거 중요하죠. 체크하십시오. 감염병 발생의 3대 요인이 아닌 것은 했는데 반드시 이제 3대 요인 하면 뭐가 있습니까? 감염 경로, 그 다음에 감수성, 그죠? 감염자의 감수성, 환자에 노출되었을 때 그 병에 걸릴 확률이죠. 그런 지표인데, 그래가지고 1, 2, 4번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죠. 증상 발현이. 자,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봅시다. 다음, 보균자 중 감염병 관리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그렇죠? 자, 우선 병후 보균자나 잠복기, 회복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관리하기가 쉽지만 건강한 보균자를 관리하기가 어렵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감염병 관리가 매우 어렵죠. 이건 뭐 기본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5번은. 그 다음 16번도 체크하십시오. 중요하니까. 다음 중 감염지수. 자, 접촉지수라고도 하죠. 보통 환자에 접촉했을 때 감염될 확률이 가장 높은 거는 90% 이상이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자, 95% 홍역과 천연두. 여기다 해설에도 나왔죠. 가장 순서를 다 외우지 않으시더라도 가장 감수성이 높은 것은 홍역과 천연두고, 그 다음 감수성이 가장 적은 것은 우리가 소아마비라고 볼 수 있죠. 접촉했을 때. 그래서 보통 0.2% 이하입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 이것도 반드시 별표를 치십시오. 자, 17번 봅시다. 잠복기가 가장 짧은 감염병은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이것도 외우셔야 되죠. 무조건 가장 긴 거와 짧은 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파라티푸스 같은 경우는 3에서 6일이지만은, 자, 이렇게 콜레라의 잠복 기간은 수시간에서 5일로 경구 감염병 중 가장 짧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 이것도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18번 봅시다. 경구 감염병의 예방 대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했죠. 자, 이건 얘기했을 때 우리가 경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소화기계 전염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균자의 식품 취급 금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7쪽을 보시면 19번 문제 들어가 봅시다. 경구 감염병의 병원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여러분, 자, 경구 감염병의 병원체는 대표적으로 세균, 바이러스, 그 다음에 아메바, 자, 원생동물이죠. 솔라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독성, 식중독 쪽이죠. 그래서 식물의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거, 솔라닌은 감자의 독성분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을 유발시킨다 해서 1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를 가봅시다. 다음 중 세균성 이질과 관계된 세균은 무엇인가 했죠. 자, 보통 비브리오 콜레라, 1번은 콜레라죠. 그 다음 3번은 스테토코커스 헤멀리티쿠스 하면은 황홍열 원인균이죠. 그 다음에 살모넬라 TP 하면 장티푸스의 원인균입니다.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 2, 1, 3, 4 같은 경우는 다 체크를 했고,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시겔라 디센테리아 해가지고 바로 이 2번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세균성 이질과 관계된 적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도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 21번 봅시다. 세균성 이질균의 4개군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자, 21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자, 3번이죠. 자, 나머지 1, 2, 4는 다 맞습니다. 1 같은 경우는 보통 A군이고 2는 D군, 그 다음에 우리가 4는 C군으로 해당하고 3번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이게 해당하지가 않죠. 그래서 2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번을 보시면은, 자, 세균에 의한 감염병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22번도 별표를 치십시오. 보통 이질, 비브리오 폐혈증, 콜레라 같은 경우는 세균성 감염병이고, 유행성 하면은 무조건 바이러스성입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도 체크하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구 감염병 하면 무조건 떠올리셔야죠. 경구 감염병 하면은 가장 많이 발현 빈도가 높은 것, 장티푸스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8쪽에 24번 문제를 가보시면은, 다음 중 경구 감염병 중 세균인 것은 무엇인가 했죠? 자, 그러면은 아메바성 이질은, 자, 원생 동물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2번과 4번은 바이러스성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세균성 이질. 쉽죠, 이 문제는. 자, 25번 갑시다. 다음 중 콜레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콜레라 문제가 자주 나오죠. 자, 25번 장티푸스나 콜레라는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25번도 체크하십시오. 1번 음료수 식품 어패류에 오염되어 경구 전염을 일으킨다. 맞죠? 보통 콜레라가 균이 어패류에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동남아 등에서 전염된다. 그 다음에 4번 어퍼리에서 생식을 금한다. 맞죠? 자, 유행할 때는 생균 왁진을 접종한다. 생균이 아니죠. 살아있는 생균을 접종하는 게 아니고 사균, 죽은 균을 접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번도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26번 봅시다. 다음 중 콜레라의 증상이 아닌 것은 했죠. 보통 콜레라에 걸리면은 수양성 설사를 해가지고 쌀뜨물에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이제 뿌연 설사를 하면서 탈수 증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2번과 3번 맞고 대표적인 청색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체온이 하강하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1번이죠. 탈수 증상 해갔는데 체온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체온이 하강합니다, 여러분. 자, 탈수 증상은 맞지만은 자, 그래서 2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번을 봅시다, 여러분. 유행성 감염에 대한 설명으로 유행성 감염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했죠. 유행성 감염하면은 자 봅시다. 자, 황달을 일으킨다. 그죠? 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간에 이제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보통 황달, 간과 관련되죠. 그 다음에 간경변증이 온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유행성 하면 병원체는 바이러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능동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했는데, 자, 우리가 유행성 감염 같은 경우는 능동 예방 접종이 없습니다. 결국은 감마글로불린이라는 항체를 주사, 수동 면역으로 가야 됩니다. 능동 면역이라는 건 보통 환자가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는 걸 능동 면역이라고 하죠. 이거는 수동 면역 같은 경우 외부에서 우리가 그 항체를 주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능동 예방 접종이 없기 때문에 항체를 주입시켜야 된다. 수동 면역으로. 그래서 2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봅시다. 다음 중 우유에 대한 매개성 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 보통 우유에 대한 매개성 감염병 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결핵과 브루셀라증 그 다음에 디프테리아증 이런 것들이 주로 우유를 매개로 합니다. 그러면은 콜레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니죠. 머페류나 이런 쪽이니까 식품 종류.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9쪽을 보시면 용혈성 연쇄구균에 의해서 음식물로 전염되면 경구 감염병은 무엇인가 했죠. 자, 용혈성 연쇄구균하면 좀 떠올리셔야 되죠. 바로 성홍열입니다. 용혈성 연쇄구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천열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성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불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디프테리나 결핵 세균에 의한 것 그죠. 그 다음에 30번을 봅시다. 다음 중 살모넬라 TP에 대한 설명이 살모넬라 TP 하면 딱 뭐죠? 장티푸스 유발이죠. 그래서 살모넬라 TP균은 장티푸스 유발입니다. 대한 설명. 세균성이죠.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있는데 자 1번 피부에 발진을 유발한다. 맞죠? 그리고 이 살모넬라 TP균은 편모가 있어서 활발한 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람 음성균 맞습니다. 답은 4번이죠. 사람, 동물이 숙주이다 했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동물은 빼야 되죠. 편모가 있어서 활발한 운동을 하고 사람이 유일한 숙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도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다음 감염병 중 소화기계 질병인 것은 경구 감염병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호흡기계냐 소화기계냐 했을 텐데 여러분 여기서 백일의 류마티스염 해가지고 그러니까 백일의 같은 경우는 뭡니까? 호흡기에 의한 질병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소화기계 질병으로 하시면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경구 감염병을 좀 얘기하시면 됩니다. 콜레라, 세균성 이질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2번을 봅시다. 다음 중 외래성 감염병이 아닌 것은 했는데 대표적으로 외래성 감염병 하면 뭐가 있습니까? 자, 콜레라, 패스트, 그죠? 그 다음에 황열 이런 것들이 있고 자,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성홍열입니다. 그 다음 33번 문제 가봅시다. 다음 중 세균성 설사증을 일으키는 이질균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우선은 세균성 설사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법정 감염병이죠. 법정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질균이 분변으로 배출된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람 음성 간균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면은 4번 문제를 보시면 세균성 설사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생물질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예방법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생물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틀린 것입니다. 4번이 예방으로 항생물질을 내복하는 것이 좋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항생물질이 없기 때문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0쪽 가봅시다. 34번 문제를 가보시면 주로 어린이 환자가 많고 심할 경우에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질병, 이게 뭐죠? 급성 회백수염이죠. 그래서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서 급성 회백수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에 작용하죠. 이런 급성 회백수염이. 그래서 소아마비, 운동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 35번 갑시다. 진드기 등 흡혈곤충의 박멸, 우유의 살균 등으로 예방될 수 있는 감염병은 무엇인가 했죠, 여러분. 자, 보통 리케차에 의한 인수공통 감염병으로서 우유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는 것, 이건 뭡니까? 큐열이죠. 그래서 그 특징을 반드시 좀 아셔야 됩니다. 각각의 경구감염병의 특징,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경구감염병과 인수감염병, 그런 부분의 그 다음 특징을 아셔야 되니까. 자, 35번의 답은 큐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번을 봅시다, 여러분. 급성 감염병으로 알려진 제1군 법정 감염병이 아닌 것은 했죠. 그럼 이걸 반드시 외우셨다면은 1, 2, 3은 다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홍역과 백일에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제2군 법정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1군, 2군 반드시 아셔야 되죠. 그 다음 37번 봅시다. 뭐 36번도 반드시 체크하시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37번 경구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했죠. 콜레라, 장티푸스, 이지는 경구감염병이죠, 주로. 그러면 발진티푸스 같은 경우는 경피감염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피부에 이제 침입해가지고 경피감염병 해가지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1쪽을 가보시면 38번 문제가 있죠. 다음 중 예방 접종이 거의 불가능한 감염병, 그러니까 능동면역이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질입니다. 보통 세균성 이질과 그 다음에 천열은 예방접종이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나머지는 뭐 가능하죠. 예방접종이 사균, 콜레라 같은 경우 사균 백신은 예방접종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수동면역으로 해야 되는 것 해서 3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봅시다.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요거 중요하죠. 체크합시다. 가끔 출제되는 건데, 인수공통 감염병이 뭡니까? 반드시 이제 사람과 동물에 의해 자, 감염이 될 수 있죠. 사람과 동물이 같이. 그래서 여기서 4번 같은 경우 사람과 척추동물 사이에 자연히 전파가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어류나 파충류에서도 감염된다. 척추동물이니까 어류, 파충류도 해당하죠. 그 다음에 2번 뭡니까, 여러분? 일부 기생충 질환도 포함된다. 자, 맞죠? 근데 1번 사람에게는 반드시 식품을 통해서만 감염된다. 아니죠. 반드시 식품을 통해서만 감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감염 경로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세균에 의한 거, 곰팡이에 의한 거, 원생동물, 그 다음에 바이러스보다 약간 큰 리케차, 그렇죠. 그래서 답은 3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를 봅시다. 폐혈증을 일으킨다. 그리고 가축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걸리는 감염병, 그렇죠? 자, 딱 하실 때 가축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자 걸리고, 그 다음 폐혈증이 일으킨다면 탄저병이죠. 동물에 있는 탄저병은 우리 사람에게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식물의 탄저병은 좀 종류가 다르죠. 사람에게 감염은 없습니다. 그래서 4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봅시다. 다음 중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초기에는 발열, 권태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근육통, 관절통, 피부 발진 등과 함께 기침을 하는 증상을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그죠? 보통 이제 비절하는 거는 병에 걸린 동물, 이완동물과의 접촉 등에 의해 발생하죠. 그래서 초기, 이건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뭐 파상열 같은 경우는 발열이 주된 것이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열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41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52쪽을 보시면은, 자, 42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 중 코와 입의 분비물에 의한 것.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거 비말감염이죠. 위생적 처리로 예방이 가능한 감염병은 무엇인가 했는데, 자, 디프테리아와 성홍열 같은 경우는 비말감염입니다. 공기를 매개로. 그래서 보균자의 침, 분비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봅시다. 다음 중 인수공통 감염병이 아닌 것은 했죠. 자, 여기서 봤을 때 결핵, 탄저, 파상열, 야토병, 돈단독, 돼지이양과 큐열 같은 경우는 전부 인수공통 감염병이죠. 자, 3번 봅시다. 디프테리아가 경구 감염병에 해당하죠. 디프테리아가. 그래서 4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인수공통 감염병, 그 다음 경구 감염병, 이것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 종류는. 그래서 43번 체크하시고, 44번 봅시다. 우형 결핵균, 소에게 결핵균이
소에 있는 결핵균이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매개 경로는 뭡니까? 젖이죠. 그래서 소젖 해가지고 우유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5번 갑시다. 파상열의 병원균은 어느 것인가? 그래서 보통 1번 같은 경우 바실러스 안스라시스 해가지고 탄저균이죠. 그 다음 리스테리오시스 하면은 리스테리아균인 거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가 바로 결핵균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5번의 답은 4번. 브루셀라 멜리텐시스 해가지고 우리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 46번 봅시다. 다음 중 리케차에 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보통 리케차 같은 경우는 뭐랬습니까? 자, 흡혈동물이죠. 혈적동물. 그래서 경피감염인데 진드기 같은 경우 이런 것들, 그래서 발진트푸스나 이런 것들은 또 이에 의한 것, 그 다음 발진열은 쥐벼룩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개체는 혈적 흡혈동물이다. 맞습니다. 3번 인공배양기에서 발육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것도 맞죠. 리케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숙주세포가 없으면은 인공배양기에서는 자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보통 세포에서 기생할 수 있죠.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4번 포유동물의 세포 내에서 기생한다. 다 맞죠. 자, 46번의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2번이죠. 발진열을 일으키지 않는다. 보통 우리가 리케차에 관한 것도 발진열을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3쪽 가봅시다. 자, 47번 사람에게 열성질환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열을 발생시키고 소, 돼지, 양, 염소 등의 감염성 유산을 일으키는 감염병은 했는데 주로 이제 파상열이죠. 보통 야토병 같은 경우는 결막염이 많이 생기죠. 돈단독은 주로 돼지에게 나타나면서 피부병입니다. 결핵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객담, 말 그대로 피를 토하는 것이죠. 토열 이런 것들. 그래서 가래나 이런 것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가봅시다. 다음 중 병원소가 아닌 것은 병원체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병원소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뭐 있습니까? 환자나 보균자, 그 다음에 병우 보균자, 잠복기 보균자, 건강 보균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병원체 보유 동물,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토양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물하고 식품은 감염 경로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감염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염 경로에 해당한다. 병원소 같은 경우 병원체 이런 것들은 수인성 이런 것들은 감염원에 해당하는 거고, 자, 식품 같은 경우는 감염 경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8번의 답은 1번입니다. 48번도 체크하십시오. 49번 봅시다. 인수공통 감염병이 탄저의 예방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했죠. 자, 우선 가축에게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1번 가축의 털 가지고 고압 증기 멸균한다. 맞죠? 그 다음 2번 도축업자는 감염된 가축을 절대 판매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3번 봅시다. 식품 취급자는 감염된 수육을 절대로 조리하지 않는다. 맞죠? 4번 봅시다. 가축 사육사는 BCG를 정기적으로 접종한다 했는데 이렇게 BCG 접종 같은 경우는 결핵의 예방법입니다. 여러분, 탄저병의 예방이 아니죠. 그래서 4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 가봅시다. 일반적인 디프테리아의 예방책은 무엇인가 했는데 보통 디프테리아가 비말 감염, 우유에 의한 매개체고 어린이에게 가장 잘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항체가 따로 없기 때문에 환경위생을 개선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5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154쪽을 봅시다. 5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인수공통감염병의 연결이 옳게 된 것은 했죠. 자, 어떻게 됩니까? 인수공통감염병의 연결이 기억, 퀴엘, 그 다음에 니은, 탄저 맞죠? 디귿, 야토병 맞습니다. 여러분. 자, 성홍열 같은 경우는 경구감염병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2번 봅시다. 감염병 유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1번 봅시다. 전염원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전염 경로는 병원체에 감염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구비된다. 맞죠? 4번 숙주의 감수성은 병원체에 대한 면역성이 없어야 된다 했을 때 이것 또한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번을 봅시다. 병원소는 병원체를 직접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모든 것을 뜻한다 했는데 병원소 같은 경우는 뭡니까? 병원체가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장소죠. 저장되어 있는 근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봅시다. 53번.
감염병 대책 중 감염원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것은 했는데 여러분 자 감염원에 대한 대책하면 아까 병원체 그다음 병원소 감수성 했을 때 환자를 조기 발견한다 토양을 소독한다 환자를 치료한다 이런 것은 감염원에 대한 대책이죠. 손을 씻는 건 뭡니까? 감염 경로에 대한 대책입니다. 손을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경로죠. 그래서 5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4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병원소가 있는 것만으로는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고 병원체가 병원소로부터 다른 개체 또는 다른 부위로 이행될 때 감염병이 전파된다. 이건 뭡니까? 바로 새로운 병원체가 탈출해서 새로운 숙주로의 침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더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155쪽 봅시다. 자, 55번 문제 별표 치십시오. 다음 중 감염병의 생성 과정으로 옳은 것은 이런 것들 반드시 외우셔야 되죠. 아까하고 54번하고 비슷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감염병의 생성 과정은 병원체, 자 병원소, 그 다음 병원소로부터 병원체 탈출, 전파되어서 새로운 숙주에 침입되어서 마지막 숙주에 감염. 그래서 5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6번도 체크하십시오. 법정 제1군, 2군, 3군 종류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다음 중 법정 감염병의 연결이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죠? 자, 제1군은 콜레라 맞죠? 2군 백일해, 그 다음 3군 성홍열하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57번 봅시다. 황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자, 보통 이제 황달은 유행성 감염이나 베네루핀, 간디스토마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가 있다면 큐열에 대한 것이죠. 간에 증상을 일으키는 것. 그러면 답은 2번이죠. 천열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5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봅시다. 경구감염병 중 예방접종이 가능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죠? 여러분, 자, 장티푸스나 콜레라, 급성 회백수염은 예방접종, 능동면역이 가능합니다. 병원성 대장균하면 이건 식중독이죠, 여러분. 예방접종, 식중독 예방접종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6쪽을 가시면 59번 문제를 봅시다. 피역, 자, 가죽이죠. 뭐 가축에 피역을 통해서 전염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은 뭡니까? 자, 보통 탄저병 같은 경우 경구 감염병, 경피 감염병, 경기도, 호흡기 감염병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5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0번 봅시다. 다음 중 아메바성 이질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아메바성 이질은 대표적으로 열은 발생하지 않죠. 세균성 이질하고는 다릅니다. 차이가. 자, 보면은 1번, 2번, 3번은 다 맞죠. 예방으로는 전파 관리가 중요하며 면역 방법은 없다. 그 다음에 2번 병원체가 세균이 아니고 원충류 이질하면 맞죠? 자, 맞는데 4번 봅시다. 감염원은 모기, 이거는 흡충류죠, 보통. 그래서 큐열 같은 경우 이렇게 가는데 모기가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는데 아닙니다. 이런 감염원은 보통 아메바성 이질은 환자나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병에 걸린 그 보균자의 그 분변에 의해서 주로 감염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1번 봅시다. 다음 중 장티푸스 중요하죠. 에 대한 관한 설명인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자, 비브리오가 원인균이 아니죠. 살모넬라죠. 비브리오는 보통 콜레라입니다. 비브리오 속은. 자,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병원체가 그람 양성이 아니라 보통 장티푸스는 그람 음성균입니다. 그 다음 4번. 사균 백신으로 했는데, 사균 백신으로 인공 면역을 하면 영구 면역을 얻는다. 아니죠. 우리가 병후 면역이죠. 병후 면역, 자연 능동 면역으로서 영구 면역을 얻는 겁니다. 자연 능동 면역.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도 사균 백신, 이건 틀렸죠. 자, 그러면은 병후 면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연으로 치유되는 면역이죠. 그 다음 61번에 2번을 봅시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유행하며 맞죠? 자, 장티푸스, 잠복기는 일삼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6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장티푸스의 특징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62번 봅시다. 급성 회백수염 하면 딱 소아마비죠?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1번 폴리미알리티스 바이러스에 의해서 바이러스 감염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예방법으로는 생백신이 강력한 면역을 얻게 된다. 이것도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4번을 봅시다. 예방접종은 생후 1개월부터 1, 2개월 간격으로 3회 접종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답은 3번이죠. 인수공통 감염병의 한 종류이다 했는데
인수공통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구 감염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6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번 문제를 보십시오. 다음 중 렙토스피라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봅시다. 1번 토끼, 개, 소, 돼지 등의 가축으로부터 감염되기도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나선형 모양의 박테리아 일종 들쥐의 배설물. 자, 그 다음 4번 감염 2기에 들어서면 심부전증, 간부전증을 일으켜 목숨을 잃기도 한다. 요것들이 맞죠, 여러분? 자, 2번을 봅시다. 일단 렙토스피라증은 감염되면 50일 이상 아니죠?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5에서 10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칩니다. 그래서 바꿉시다. 50일 이상이 아니고 5에서 10일 잠복기. 그래서 6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4번 봅시다. 파라티푸스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무엇이냐? 자, 장티푸스와 비슷한 증세이나 가벼운 편이다. 맞습니다. 이거 장티푸스와 비슷한 증세. 그 다음에 2번 B형이 가장 흔하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3번 일반적으로 남자에게 많이 발병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4번이 틀렸죠, 여러분. 포자가 있어. 아니죠. 포자 형성을 못하죠. 그래서 열에 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4번이 틀렸죠. 포자가 있으면 포자 형성을 하면 열에 강한데 이 파라티푸스 같은 경우는 열에 약하니까 포자 형성을 못한다. 그렇게 추론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6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5번 문제를 가봅시다. 다음 콜레라균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자, 1번 그람 음성 현막과 표자가 없는 균이고 잠복기는 수시간 매우 짧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콜레라균은 외래성 감염병균으로 외계에서 저항력이 어느 정도 저항력은 약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급성 장 질환으로 수인성 설사, 쌀뜨물과 같은 심한 설사로 탈수증 유발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4번이 되겠죠. 콜레라균은 강한 산성에서 잘 견디며 배양에는 산성 배지 사용한다. 아니죠, 여러분. 알카리성 배지에서 잘 견딥니다. 염기성 배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6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66번 봅시다. 진해에 의한 감염 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해가 뭡니까, 여러분? 공기 중에 있는 티끌과 먼지를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66번은 티끌과 먼지에 의한 감염 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했습니다, 여러분. 1번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책상, 의복, 침구, 흙 등으로부터 발생된 먼지 입자. 맞죠? 자, 마시는 경로. 2번 배설된 병원체가 건조되어 먼지와 더불어. 맞죠? 여러분 티끌과 먼지에 의한 감염 경로이기 때문에 4번 저항력이 강한 병원체 안에서 일어난다. 이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자, 3번 봅시다. 인플루엔자, 감기, 결핵 등 호흡기계 전염병이 이에 속한다. 아니죠. 자, 소화기계 해가지고 보통 비말핵 기계라고 합니다. 호흡기계가 아닌 비말핵 기계라고 해야죠. 먼지 해서 답은 6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8쪽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67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경구 감염병의 감염 경로 대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죠. 자, 1번 상수도나 유물물의 위생적 관리를 반드시 철저히 한다. 음용수에 의해서도 경구 감염이 되죠. 3번 식기류 세척을 철저히 한다. 4번 감염병의 매개체인 쥐, 파리, 바퀴 등의 구제를 철저히 한다. 이것도 다 맞습니다. 여러분 2번을 보시겠습니다. 감염병 유행 시 적절한 예방접종을 받는다 했는데 이거는 보통 감수성에 대한 내용이죠. 경구 감염병의 감염 경로 대책, 감염 경로 쪽이 아닙니다. 감수성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감염만 하면은 병원체, 병원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수성이기 때문에 자, 보균자의 감수성 해서 그래서 6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닌 것은 감염병 유행 시 적절한 예방접종. 자, 보통 우리가 감수성에 관한 것으로서 그렇게 찾아야 되죠. 요거는 감염 경로가 아닙니다. 1, 3, 4는 감염 경로에 대한 것이지만 3번은 2번은 감수성, 환자에 대한 것이죠. 보균자. 자, 68번 봅시다. 다음 중 67번도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 68번. 다음 중 감염병과 병원균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탄저, 바실러스, 엔테라시스 해가지고 맞죠? 그 다음 돈난독 했을 때 이것도 맞고 야토병도 맞는데 파상열을 봅시다. 자, 엔다메다 해가지고 히스토리카 했는데 보통 파상열은 브루셀라죠. 브루셀라 속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번 봅시다. 다음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여러분 자, 기억 봅시다. 파상열 주 증상은 오한, 불규칙적인 발열, 불규칙적인 발열 중요하죠. 그 다음 발환, 관절, 근육의 통증이다. 맞죠? 결핵,
인형균과 우형, 조리형균으로 나누는데 조리형은 사람에게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소에서 발생하는 형이나 인간에게서 발생하는 형은 전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야투병 갑시다. 병에 걸린 산토끼, 이 병에 걸린 산토끼죠. 산토끼 피부 접촉 등에 의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경피 감염으로 리스테리아증은 병원체는 리스테리아 모노시토제네시스 해가지고 제네스 했는데 이면은 그람 양성간균이다 했죠. 자 했을 때 요것도 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요 6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0번 문제 가봅시다. 다음 감염병 중 음식물에 의한 감염과 수인성 감염 두 가지 경로로 감염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했는데 보통 1, 2, 3이 뭡니까? 장티푸스나 세균성 이질 콜레라는 소화기성 경구 감염병에 해당하죠. 4번 같은 경우는 자 주로 이제 쥐벼룩에 의한 패스트, 매개체 쥐벼룩이죠. 그래서 우리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 159쪽에 71번 문제를 보시면 탄저균이 인체에 오염되는 경로는 무엇인가 했죠. 자, 탄저균은 보통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아포를 함유해가지고 먼지를 흡입했을 때, 요때가 인체에 오염되는 경로가 있죠. 그래서 71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는 폐탄저를 유발하는데 보통 탄저균은 그 기전은 아포를 함유한 먼지나 털을 흡입했을 때,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72번 문제 가봅시다. 자, 다음 쥐가 매개가 되어 발생하는 질병 중 세균성이 아닌 것은 했죠. 자, 보통 렙토스피라증 하는 거죠. 그래서 왈시병입니다, 여러분. 72번의 답은 4번이죠. 렙토스피라증 해가지고. 그 다음에 왈시병 답은 4번입니다. 73번 문제를 가봅시다. 겨울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발열성 질환으로 감염된 들쥐, 배설물을 매개로 하는 감염되는 경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행성 출혈열이죠. 유행성 출혈열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4번 문제 가봅시다. 결핵의 예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죠. 자, 어떻게 됩니까? 1번, 결핵이 이완된 결핵에 걸린 소를 조기 발견해서 치료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3번, 결핵이 이완된 고기와 우유 섭취를 하지 않는다.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투베르클린 검사를 실시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자, 답은 2번이 되겠죠. 74번의 답은 결핵균은 고온살균에 의해 사멸이 된다 해가지고, 자, 보통 결핵균은 열의 내성이 약하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도 살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7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4번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160쪽을 가보겠습니다. 165쪽 문제. 자, 75번 문제죠, 여러분. 자, 법정 감염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제1군 1번 봅시다. 감염병이란 건 발생 즉시 방역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1군 감염병에는 법정 제1군 감염병에는 콜레라,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제3군이라고 나와있죠. 자, 감염병이란 지속적으로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 대책이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말라리아, 결핵, 성홍열, 비브리오 폐혈증이 있다. 자, 이렇게 나와있죠. 우선 제3군은 뭐라고 했죠?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방역 대책이 필요한 감염병 했을 때는 3군 맞습니다. 4군은 어떻게 됩니까? 4군의 감염병은 감염병 방역 대책을 긴급히 수립해서 자, 어떻게 합니까? 감염병으로서 신종 감염병, 증후군, 재출현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되는 해외 감염병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을 봅시다. 제2군 감염병이란 발생 빈도가 높아서 예방접종을 통해 관리하는 감염병으로서 A형 간염, 파상풍 했는데 여기서 뭐가 틀렸죠? 자,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1군에 해당합니다. A형 간염. 자, 75번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자, 75번 문제를 보시면 법정 감염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1번 제1군 감염병이나 발생 즉시 방역 대책을 수립해서 감염병
자, 수립해야 하는 걸로. 종류로는 뭐가 있습니까? 콜레라,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맞습니다. 3번 봅시다. 제3군 감염병이란 지속적으로 그 발생 감시하고 그 다음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 대책이 필요한 감염병. 이것도 맞죠? 4군 봅시다. 4번. 감염병이란 감염병 방역 대책을 긴급히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신종 감염병 그런 것들이죠.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회외 감염병을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이 틀렸겠죠? 2번 봅시다. 자, 감염병이란 발생 빈도가 높아 예방접종을 통해 관리되는 감염병.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이제 A형 감염은 제1군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A형 감염이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죠. 75번도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자, 그 다음 76번 봅시다. 60도씨에서 20분 정도 가열해도 잘 사멸되지 않는 것. 열의 내성이 있는 것을 얘기하죠. 포자를 형성할 수 있는 거 보통. 아포 형성할 수 있는 이 균은 뭐가 있습니까? 바실러스, 안트라키스 해가지고 우리가 답은 4번이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 77번 문제를 가봅시다. 다음 비교 중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보통 1번. 세균성 식중독과 경구 감염병의 특징, 차이점 반드시 아시라고 했죠. 자, 1번 맞습니다. 2번도 2차 감염이 거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균의 양, 다량, 미량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감염 관계가 바뀌었죠. 세균성 식중독이 종말 감염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경구 감염병은 감염환이 성립한다는 것은 또 다시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8번 문제 봅시다. 161쪽에 잠복기가 2, 7일 정도이고 평균 3, 4일이며 구토, 복통, 설사, 심한 경우 혈액 분변에 점액이나 고름이 섞여 나오는 증상 했을 때 자, 뭡니까? 세균성 이질이죠. 세균성 이질이 보통 혈변, 요걸 분변에 점액이나 고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균성 이질에 해당합니다. 뭐 콜레라 같은 경우는 수양성 설사죠. 그 다음 79번 봅시다. 결핵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죠. 결핵균은 인형 사람에게서 그 다음에 소에게서 조류 세 가지가 있죠. 1번 맞습니다. 우형 결핵균은 2번 사람에게 감염됨으로 문제가 되죠. 조류형은 아닙니다, 여러분. 3번 결핵이 이완된 소를 조기 발견하는 검사는 튜베린 검사. 이거 맞죠? 7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상 문제가 되는 것은 조류형 결핵균이다 했는데 자, 식품위생상 문제가 되는 건 우형과 인형이죠. 인형 결핵균, 우형 결핵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80번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가 있죠.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파스테룰라, 그 다음에 툴라렌시스에 의해 감염되고 그 다음에 그람 음성간균이고 사람에서의 감염은 병원균을 보유하는 곤충에 의해서 흡혈 또는 병에 걸린 산토끼 피부 등의 경피 감염 접촉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야토병이죠. 여러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제11강 이렇게 경구 감염병과 인수공통 감염병을 배웠고 다음 강에서는 우리가 제12강 자, 식품과 기생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